사막여우는 왜 유독 귀가 큰 것일까요? 그야 당연히 표면적을 넓혀서 더 효율적으로 열을 방출하기 위함입니다. 사막에서는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수록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다리도 몸통도 주둥이도 아닌 귀의 표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된 것일까요? 귀가 크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이점까지 생겨서 그럴까요? 과연 진화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사막여우의 귀가 넓어진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외모를 가진 사막여우가 사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털이 있는 것이 유리할까요? 없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리에게 털은 따뜻함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언뜻 털이 있는 쪽이 불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열을 많이 방출하여 태양열로 인해 높아진 체온을 낮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예 태양열이 피부에 닿지 않게 차단하여 체온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털은 보온작용을 하게 되어 열 방출에 불리하지만 두꺼운 털은 단열작용을 하게 되어 열 흡수를 낮춰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양의 털은 외부의 열이 피부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어 애초에 태양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털이 적어서 방출되는 열보다는 털이 많아서 차단되는 열이 훨씬 많기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몸통에 많은 털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막여우의 몸통 역시 사막의 강렬한 태양볕을 막기 위해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즉 표면적이 넓어져도 두꺼운 털로 인해 열 방출이 더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통은 넓어져야 할 부위로 부적합합니다. 꼬리 역시 몸통과 같은 이유로 넓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주둥이가 길어지는 건 어떨까요? 일단 머리는 몸통만큼 털이 두꺼운 건 아닙니다. 게다가 긴 주둥이는 많은 포유류가 열을 식히기 위해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코는 외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코를 통해 세균과 이물질이 체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코의 내부는 점막층을 이룸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나 꽃가루를 들이마셨을 때 콧물이 나오는 것은 코점막에서 콧물이라는 끈적한 점액으로 먼지나 꽃가루가 체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듯 코의 내부는 점막층으로 덮여 있어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함에 따라 코라는 촉촉한 통로에 공기가 지나다니면 기와 열로 인해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이 축축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쐬면 몸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선풍기를 쐬는 것보다 훨씬 시원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주둥이가 길어져 코 속의 촉촉한 통로가 길어지면 그만큼 기와열이 일어나는 면적도 늘어나 더 효율적으로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대다수 포유류의 주둥이가 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막여우는 주둥이가 더 길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수직과 수평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막의 더위는 태양열로 인해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더운 낮 시간대의 태양열은 항상 수직으로 아니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생명체에게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흡수된 열을 잘 방출하거나 아니면 열의 흡수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태양열을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은 수평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여우의 주둥이는 거의 수평에 가까워서 주둥이가 길어져도 결국 길어진 주둥이만큼 태양열을 더 받게 됩니다. 즉 주둥이가 길어지는 것은 열을 식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나 표면적을 넓혀 열 방출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기린의 목처럼 수평 면적이 아닌 수직 면적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막여우의 신체 부위 중 수직적 형태를 띈 것을 찾아보면 몸통을 지탱하는 네 다리와 머리 위의 귓뿐입니다. 표면적을 넓혀 열을 방출하고 싶으면 이 두 부위 중 하나가 길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다리가 길어지는 것이 더위를 식히는 데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는 몸통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어 열을 방출하기 더 좋아 보입니다. 또한 다리가 길어지면 몸통이 땅에서 멀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태양열에 장시간 달궈진 사막의 모래는 매우 뜨거워서 몸통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지면의 열을 피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일정 이상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막여우는 땅을 파는 동물입니다. 사막여우는 주로 모래 속에 숨어있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태양빛이 강할 때는 불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태양을 피합니다. 땅을 파는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다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앞다리가 길면 그만큼 동작이 커져 땅을 팔 때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더지 같은 동물은 특히 앞다리가 짧은데 앞다리가 짧을수록 땅 파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땅을 더 좁게 팔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없이 딱 자기 몸통이 들어갈 만큼의 땅만 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더지만큼은 아니지만 사막여우에게도 땅을 파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땅 파기의 효율을 대가로 열 방출을 위해 다리를 길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부위의 면적이 넓어졌을 때의 장단점을 저울질해 보면 사막여우의 큰 귀는 넓어져야 할 부위로 가장 적합합니다. 첫째, 사막여우의 귀는 두꺼운 털로 덮여 있지 않아 넓어질수록 열 방출이 더 잘 됩니다. 둘째, 수직으로 긴 모양을 하기 때문에 길어져도 태양열을 받는 면적이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는 얇기 때문에 양옆으로 커져도 태양열을 받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귀는 커져도 다리가 길어지는 것처럼 사막여우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진 귀는 청력을 높여줘서 모래 속에서 먹잇감이 움직이는 소리를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 방출에 유리하다.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엔 사막여우의 큰 귀는 훨씬 정교한 진화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